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종남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흑석동 자산운용 글로벌 총괄 책임, 이 세계적으로 자산운용 유명한 자산운용사 두 개가 있는데 흑석동이에요. 둘 다. 하나는 블랙락이고 하나는 블랙스톤이에요. 이 블랙락은 170조, 오늘 현재 시총이 170조이고요. 지금 아까 블랙스톤은 200조 정도 되는 회사에, 170조 되는 회사에 지금 글로벌 총괄이니까 대단한 우리 스피커의 강연을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블랙락의 우리 샌드라 보스, 원래 보스잖아요. 그 보스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왜 ESG에서 여성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저 사람은 남성인데 왜 오늘 나와서 이게 두 번째 연설을 하지? 이제 그러실 것 같아서 저도 자기 소개를 먼저 하고 가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경제신문 이투데이하고 사단법인 여성금융인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2021년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특별 강연을 하게 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특강에 앞서서 아까 샌드라 보스처럼 저도 남성이 왜 이 자리에 왔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인 1952년 3월에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군인으로 참전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휴가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돌 다음 날인 1953년 3월에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버지 얼굴조차 보지 못한 전몰군경 유자녀가 됐고, 어머니는 21살의 나이에 전몰군경 미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학자의 딸로 태어난 어머니는 재혼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었고, 하나뿐인 아들, 저의 양육에 전 생애를 걸기로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당시 제가 나온 초등학교의 중학교 진학률은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생 10명 중에 1명이 중학교에 가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골에서 제가 컸지만 중학교 진학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갖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그 덕분에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특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저인지라 모든 어머니는 다음 세대의 양육을 책임지는 리더라는 그런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직함으로 돼 있는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 이사장을 제가 2007년 1월부터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판검사가 되겠다는 생각에서 법과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경제학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경제 관료가 되는 쪽으로 진로를 틀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던 1975년에 공직에 입문해서 2006년 말까지 3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했습니다. 1978년에 경제기획원 자금기획과의 금융 담당 사무관을 제가 한 첫 2년으로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금융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은행과장이 여기 김현중 과장이 와 있으니까 제가 약간 선배가 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는 제가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제가 경제비서실에 농림비서관 빼놓고는 제가 비서관을 다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IMF에서는 제가 대리이사하고 그리고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태평양 14나라를 대표하는 상임이사를 한국인 최초로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2006년에 공직을 떠난 후에는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조인해서 지난 15년 동안은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매일 한국에서의 경영 전략을 자문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9월부터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코리아의 사회이사로 합류해서 금년 9월까지 일했습니다. 6년 가운데 후반 3년은 이사회 의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9월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제가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2021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 ESG 책임 투자와 이사의 다양성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은 인바이런먼트, 친환경, 소셜,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지배구조 세 가지 기둥 가운데 인바이런먼트에 지나치게 치우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사회적 책임 S하고 지배구조 G를 확대해서 금융기업의 균형 있는 ESG 경영 전략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코리아는 지금 SC제일은행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옛날 제일은행의 이름을 되찾아왔습니다. SC제일은행의 D&I하고 지배구조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뜻에서 저에게 특강을 의뢰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SC제일은행 이사회 의장을 마치기 직전인 지난 7월에 스탠다드 차터드 그룹 이사회의 호세 비날 의장의 부탁을 받고 전 세계 SC 서브시디어리 의장들에게 My Happy Journey with Standard Chartered Bank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특강에서 저는 SC제일은행이 2015년 이후에 6년 동안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브리핑한 바가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29년에 설립된 제일은행은 1929년에 설립된 제일은행은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모르셨을 겁니다.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는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법인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내는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제일은행이. 그러나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2000년에 뉴브리지 캐피털에 넘어갔다가 2005년에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그룹이 인수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회이사로 합류하던 2015년에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코리아는 존립 그 자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 사상 최장기 파업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은 결여돼 있었고 영업 실적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탠다드 차터드 뱅크 그룹은 처음으로 제1은행 출신 행장을 선임하게 됐습니다. 본사와의 소통은 통역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제1은행 출신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시 SCBK, 제1은행이 아니고 SCBK의 현안은 대내적으로는 고객과 감독 당국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그룹으로부터는 한국이 엑싯이 아니고 남아있을 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해고를 보면 이제 스탠다드 차터드 그룹이 인정하는 중요한 서브시디어리의 하나로 성장을 했습니다. 박종복 행장이 2번의 3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년 초에 3번째 임기를 시작한 것이 그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1은행 이사회에 합류한 후에 이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이사 4명 가운데 2명을 여성이사로 모신 점입니다. 여성이사로 모신 점입니다. 박수 쳐도 괜찮은데. 다른 하나는 제 후임 이사회 의장으로 국민대 경영대 학장이면서 세계 여성이사협회 회원인 이은형 교수가 이어받은 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는 사회이사를 교체할 때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준 박종복 행장의 리더십과 스탠다드 차터드 그룹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젠더와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업 문화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SE제일은행의 사회이사의 절반, 임원의 23%, 지점장의 3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4대 은행의 임원의 여성 비율이 6%, 지점장의 여성 비율이 1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앞둔 이 개정자본시장법의 이 산모이신 우리 최운열 전 의원님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들의 여성임원 비율은 7%에 불과하고 여성이사를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상장사가 48%를 넘는 실정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국내 현황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하는 회사에게 여성 사회이사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런 흐름 덕분에 2019년 기준 OECD 평균 이사 비율은 아까 샌드라 보스한테 들은 바와 같습니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은 2020년에 우리나라 823개 회사 가운데 지배구조 부문 대상을 SE제일은행에 수여했습니다. 금년에도 1005개 대상 회사 가운데 또다시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한국 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대상에 SE제일은행을 선정한 이유로 이사회의 활발한 토론 문화하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다양성을 들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기업이 전문성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젠더 다양성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업 가치 측면입니다. 2018년에 맥킨지는 임원의 젠더 다양성 지표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회사가 하위 25%에 해당하는 회사보다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21%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는 비재무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2008년 맥킨지는 여성의 수가 현격히 적은 기업의 경우에 여성 이직률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는 ESG 투자 측면입니다. 글로벌 투자회사들은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를 통해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젠더 감수성을 지향하는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추세인 만큼 ESG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여성 이사수의 증원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샌드라 보스의 강연에서 여러분이 실감나게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논의하다 보면 여성이 이사로 참여하기에는 아직 검증된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대목에 제가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개콘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 애완견 좋아하시지만 키워서는 안 되는 3가지 개가 있고 키워도 괜찮은 3가지 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워서는 안 되는 아무리 개를 좋아하지만 키워서는 안 되는 3가지 개는 1. 편견 2. 선입견 3. 참견입니다. 키워도 되는 3가지 개는 1. 식견 2. 탁견 3. 후견입니다. 여기서 제가 봉사하고 있는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의 출범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여성 이사수에 늘리는데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1883년 9월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자그마한 도시인 라벤나에서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인도하고 일본 선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볼두인이라고 하는 나이 지긋한 부인이 아시아에는 인도하고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 꼬레아라는 나라가 있대. 근데 그 나라는 여성이 이름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면 이름 없는 여인과 어린이를 위해 쓰이기를 바란다고 당시로서는 큰 돈인 88달러를 특정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는 88 올림픽을 비롯해서 88달러하고 인연이 많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2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볼두인이라는 부인이 낸 거예요. 다른 참석자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나라 조선에 여인과 어린이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한 걸 저는 볼두인의 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한편 53살 나이에 이 땅에 파송된 최초의 여성교사인 스크랜턴 여사는 한 여성을 교육하는 것은 본인과 가족, 사회, 나아가 그 나라를 교육하는 것과 같다는 신념으로 135년 전인 1886년 5월에 이화여고와 이화여대에 모태가 된 이화학당을 시작함으로써 이 땅에 여성교육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는 1924년에 설립된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24년에 설립된 미 감리교 대한부인 선교부 유지재단의 이사장을 2007년 1월에 맡으면서 스크랜턴 여사의 여성 교육에 대한 신념을 계승해서 아시아 여성의 리더십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제가 재단 이름을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스크랜턴 여성 리더십 센터로 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2200명의 아시아 여자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여하고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성 리더십 향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여성 대학생들이 대부분이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그런 여성이라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 임원으로 취임할 자격을 갖춘 후보자가 부족하다는 건 어쩌면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여성의 리더십 개발에 소홀히 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여성은행장을 지낸 우리 권선주 행장님께 제가 들었습니다. IBK의 경우에 대졸 여성을 공채로 채용한 것이 1978년에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유능한 여성 인력의 발굴 육성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은 대한민국 여성금융인의 대표적인 프론티어입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울릉도 산행도 포기하신 우리 김상영 여성금융네트워크의 회장님을 뵈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서산대사의 선시로 알려진 답설야를 함께 감상하는 것으로 특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답설야.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훗날 후배들이 여러분의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더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멋진 행적을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